박상용을 타고 올라가니 어미준, 강백신 등 부장검사, 차장검사, 중앙고검장까지 줄줄이 소세지로 나온 검사들 사이에서 알아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희동 검사입니다. 이희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희동을 타고 올라가면 결국 한동훈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관련이 없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상으로 보러 가시죠. 실제로는 이제 이재명 잡으려고 시작은 했어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요 사건 조작 기소에 대해서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실체적 진실이 거의 다 나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바입니다. 큰 그림을 그린 인물은 바로 주진우 의원. 이름 다 튀어나왔죠. 네. NSC. 네. 큰 그림 그렸잖아, 주진우. 네. 그리고 해경 발표 조작한 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은 바로 김태효. 김태효. 바로 나왔잖아. 맞죠. 그냥. 네, 그리고 고발을 지시한 인물 윤석열이. 윤석열. 요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요건 네. 팩트. 그리고 이제 수사. 조작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로 이희동 검사. 아, 좋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이야기 정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처음 모셨으니까 예. 활약상 잠깐 하나만 영상을 좀 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그냥 현장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네. 그냥 직격 들어갑니다. 요 장면 아우 볼 때마다 시원한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정말로 신뢰를 안 합니다.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와도 못 믿고 국정원의 국가 보고도 못 믿고 금융감독원의 보고자료도 못 믿고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믿을 생각이 없는 정도 아닙니까? 현실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과거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기관을 못 믿고 음해하고 뭐 이상한 낭설 퍼뜨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꼴을 우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 맨날 이재명 범죄자다라고 소리치다가 윤석열이 감옥 가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애쓰는 거는 그 윤석열 체포하지 말라고 잡아가 그게 애쓰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줄 서는 게 그게 애쓰는 거지. 왜요? 대통령 잘하잖아요. 윤석열 잘했습니까? 란을 일으켰습니다. 란을 좀 적당히 하세요. 선서 못하는 검사 얘기는 믿고 국정원 못 믿고 증인 선서하는 사람도 못 믿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마 좀 합시다. 애들 사진 보여주고 협박하는 게 검사입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좀. 좋아. 좋았어. 속이 좋아. 시원하다. 시원했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새끼가 싹 내려가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틀린 말이 없으니까. 진짜. 깔끔합니다. 앞에 지금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지는데 앞에서 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분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아우 좋아요. 귀에 때려 박혀. 고맙습니다. 전영기 의원이 이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조금 끝에 줄에 이 이름 순서대로 쭉 좌석을 배치하다 보니까 네. 저하고 자리를 바꿔야 돼요. 제 앞에 송석준, 나경원, 신동우 이렇게 쭈루루 아유 앉아있거든요. 세다. 곽규태 있는 대로 소리를 쳐야 돼요. 그 4명 달라드는데 혼자 막아야 스트레스입니다. 되는데 전영기 의원이 좀 가운데로 와야 돼요. 아유. 이게 가나다 순이거든요. 이게 앉는 자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세종대왕님이 잘못하신 거지. 그렇게 진술 조금 앞으로 뺐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요 사건 조작 기소에 대해서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실체적 진실이 거의 다 나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바입니다. 큰 그림을 그린 인물은 바로 주진우 의원. 이름 다 튀어나왔죠. 네. NSC. 네. 큰 그림 그렸잖아, 주진우. 네. 그리고 해경 발표 조작한 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은 바로 김태효. 김태효. 바로 나왔잖아. 맞죠. 그냥. 네, 그리고 고발을 지시한 인물. 윤석열이. 윤석열. 요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요건 네. 팩트. 그리고 이제 수사. 조작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로 이희동 검사. 이희동.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정원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군 그다음에 경찰, 네. 해경. 국정원 다 그렇죠.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첫 발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미 이 사람의 그 신원을 북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이다. 네. 목적은 월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계속 이거를 정보를 들어가지고 공유를 했거든요. 네.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다에서 실종돼서 어딘가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갔느냐
아니면 강제로 끌려갔느냐인데 강제 납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강제 납북이 아니니까 스스로 올라갔다 해서 자진 월북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뒤집으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무슨 뭐 자료를 삭제했다, 무슨 보고서를 누락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훈 안보실장하고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다 네. 범죄자로 기소해버렸죠. 기소를 했지만 네. 이미 무죄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분명한데 뭐가 문제냐?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 주르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권 초부터 심지어 인수위 때부터. 네. 그래서 이 서해 피격 사건, 이거 하명 사건. 그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은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 때려잡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 뭔가 돈이 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돈을 가게 놔뒀으니까 서훈과 그 밑에 북한 담당 차장을 잡아라 해가지고 싹 긁어 모아보니까 경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거 저기 그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잘못한 건 없고 그러니까 쌍방울만 통일부가 지금 앞으로 교류협력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라. 네. 이렇게 사건이 끝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를 튀긴 거예요. 네. 그래서 최혁 검사를 국가정보원의 감찰실장이 이미 있는데 감찰실장은 마치 독립기관처럼 별도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를 수가 없어.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혁을 없는 자리 감찰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윤석열이가 가장 총애했다는 검찰 수사관 이창현을 그 밑에 놓고 털털 뒤져가지고 문서를 찾아내고 그거를 그해 9월부터 2022년 9월부터 네. 네. 계속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지사가 마치 방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를 CBS 노컷 뉴스를 통해서 계속 연속으로 한 5번을 보도를 시키면서 슬슬 이걸 키워가요. 네. 그런데도 증거가 없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쌍방울 김성태를 불러가지고 또 이제 주리를 틀어가지고 증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 이렇게 몰아가는 수사. 네. 그다음에 서해 피격도 증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 아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는 네. 문재인 잡고 이재명 잡으면 끝이다. 그렇죠. 검찰공화국은 영원히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뭐가 필요하냐? 없으면은 주리를 틀어서 만들어라. 자백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것이 현재 서해 피격,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전체 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리를 틀 때 감사원까지 껴가지고. 네.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화가 나는 게 왜 공무원이 38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북한에서 발견된지도 모르고 그냥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조사 기관에서 거기 물이 뺑뺑 돈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물때가 바뀌어서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북한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됐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시키면 그냥 바로 고발장 쓰게 하고 네. 바로 기소해서 이렇게 괴롭힘이 시작되는 거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심지어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 그거는 보고이고 실제로는 북쪽으로 흘렀다고. 실제로 어디에서 북쪽으로 흘렀다고 확인했는지 예.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까? 그 제가 본인이 그냥 생각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확인한 건데 제가 바로 확인해서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예, 이거는? 예. 아, 북한으로 흐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북한으로 흐른 건 맞는데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세요? 예. 이 중요한 공소 사실에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공소장에는 해류가 남쪽으로 흘렀다고 써 있어. 맞아. 근데 이번에 근데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갖고는 해류가 북쪽으로 흘러가지고 북쪽으로 간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지들이 조작한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해류가 그때 돌 때 연평도 밑에서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 쪽으로 크게 이렇게 도는데 그때 왜 그 해류를 그러면은 그 해경에서 봐야 되느냐? 이분이 실종됐으니까 어디론가 실종되거나 뭐 시시니까 어디 아니면 살아 계시거나 하면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물을 돌아가는 방향을 알고 거기다 해경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 따라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해류라고 하는 거는 사후에 그래 다더라가 아니고 그 수색을 하면서 이미 그 물결을 따라서 수색을 한 거예요. 기록이 네. 다 남아 있고. 네, 기록이 예. 남아 있고 배가 그렇게 우리 해경청 배가 그렇게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 네. 아까 그 이희동 검사 네, 이희동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강백신, 어미준 말고 이제 이희동까지 나왔잖아요. 이희동 검사까지가 전부 다 2016년에 중수부를 해체하고
반부패 특별수사단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때 한동훈 라인 밑으로 해서 쫙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멤버예요. 그 멤버예요. 딱 반부패 특별수사단이 1단, 2단에서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대장이고 그 밑에 진짜 똘똘마리로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똘똘마리로 있던 사람이고 이 양반이 뭐를 맡았느냐 하면 2022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네. 그다음에 반부패 1부장이 어미준 3부장이 강백신이. 공공수사 1부장이 이희동이에요. 요 사람들이 대북송금 수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던 친윤 검찰 라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강백신 어미준이 똑같이 조국 대표 사건 때도 그 조국 대표 사건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윗선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처음 조작 기소 나왔을 때부터 박성용 나왔을 때 윗선 수사가 중요하다, 윗선 수사가 맞아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강백신, 어미준, 이희동까지 나왔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인사권자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왔잖아요. 법무부 네. 장관 한동훈, 윤석열은 감옥 갔고 인사검증하죠. 이거는 한동훈 씨를 빼놓고 이 조작 기소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반드시 짚고 나가야 돼. 저희도 좋습니다. 하면서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수천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검사가 있는데 왜 본 이름이 계속 보일까?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계속 봤던 강백신, 어미준, 그렇지. 이희동, 어. 관봉권 띠지 때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 김영철 뭐 이런 사람들만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한 10명 가지고 죽기 살기로 검찰의 권력을 장악하는 핵심 팀으로 이 사람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똑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끝.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요 조작 기소 요거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면 이게 쌍방울 얘네들이 주가 조작하려고 해놓고 이걸 이제 나중에 검찰이랑 짝짝꿍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덮어씌기 했다. 요게 이제 심플한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딱 심플하네요. 네. 실제로는 네. 이제 이재명 잡으려고 시작은 했어요. 네. 변호사비 대납건이라고. 네. 이재명 사건 많은 거 보니까 변호사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비 누가 대납해 주는 거지? 그리고 그 변호사를 치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변호사는 적정한 가격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옆에 있는 변호사를 치고 들어갔더니 쌍방울게 들어있네.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뭐 이런 쪽이랑 오히려 관련된 사건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주가 조작이 있네. 주가 조작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가 이 주가 조작은 누르고 이게 대북 사업을 했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화영하고 친하네. 그럼 이재명으로 가볼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그 대북 사업 과정 속에서 있었던 주가 조작과 이런 건 싹 빼버리고 네. 이재명이 덮어씌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이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이야기를 법원에서는 계속 했잖아요. 네. 스마트팜 네. 경기도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네.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300만 네. 달러를 쌍방울이 네. 대납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유죄 판결이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네. 것인데 지금 우리 그 국정조사에서는 그 방용철 증인이 나와가지고 네. 증언을 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그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서 니네가 70만 달러 쌍방울이 줬다고 했는데 리호남은 그때 거기 없었어. 이제 이게 주장이었고 그리고 방용철 증인은 내가 만났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진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원래 그들은 수사 과정 속에서는 네. 그 김성태 공소장에는 아예 리오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김성태를 수사할 때만 해도 리오남은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등장하지를 않는 상태에서 공소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리오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방영철도 마찬가지로 리오남 얘기도 없습니다. 리오남 얘기도 없고 필리핀에서 그 현장에서 돈을 줬어 이렇게 돼요. 필리핀 현장에서 돈을 줬고 거기에 리오남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필리핀 현장의 사진을 다 보니까 리오남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술이 바뀝니다. 몰래 줬어. 그리고 김성태 방에서 줬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김성태 방에 같이 조경식 부회장이 나 김성태랑 같이 잤거든. 그 방에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조경식 부회장이 나 김성태랑 같이 잤거든. 그 방에 아무도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필리핀 행사에 북한 사람들이 쫙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6명인가 7명인가 있는데 거기 리오남이 없는 거야. 없다 그랬더니 그럼 리오남은 몰래 방에서 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이 방에서 잔 사람이 방에 온 사람이 없어. 네. 이렇게 되고 여러 증언 속에서 없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그 당시에 리오남은 베트남에 있었고 중국에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오남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방용철이 이제 수사 과정 속에서 회유와 압박 과정 속에서 바뀌었다. 네. 이게 주장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니 왜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 도지사인데 왜 쌍방울이 대납을 해요?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절차를 밟아서 과정 속에서 필요하던 방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스마트팜도 경기도에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절차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쌍방울이 하죠? 그리고 쌍방울은 그런 돈을 주는데 왜 무리하게 대신해서 그 돈을 주죠? 그걸 제가 안 그래도 아주 기본이에요. 네, 네. 그 박상현 검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왜 그럼 도대체 어차피 통일부에서 막으면 못 가는데 쌍방울이랑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는 북한에서 이재명 지사를 오라고 만약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를 안 보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요청을 하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방북 비용을 내고 이렇게 북한이 초청한 형식으로 가려고 했었다. 그게 이제 박상현 검사. 북한이 먼저 초청했답니까? 초청을 안 했죠. 안 했는데 네. 그럼 초청을 해야 뭘 필요한 절차를 밟든지 할 거 아니에요? 초청도 안 했는데 절차를 왜 밟겠어요? 북한이 초청을 해야 절차를 밟는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절차와 비용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다 있는 거예요. 네.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쌍방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냐. 그래서 그 기본부터 틀린 거고 네. 제가 평양에 13박 14일을 머물렀던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남측 실무 대표자예요. 그리고 평양에 협상을 여러 번 가서 개성에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누구든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밟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쌍방울하고 해서 쌍방울은 북한하고 송명철하고 합의를 했죠. 네. 자기 거기에 뭐 히토류도 가지고 오고 모든 사업권을 다 땄어. 거기 건데 굳이 왜 이재명이 왜 이화영이 쌍방울에다 그 부탁을 하고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박상용이 금방 말한 것처럼 네. 북한이 초청을 하면 그걸 대비해서 그쪽을 통해서 줘요. 초청을 하면 하게 여기서 하면 되는 만들기 거죠. 초청하게 위해서 만들겠다, 이제 뭐 이런 자꾸 거였죠? 사전에 이제 좀 돈을 밀어 네. 넣으려고 했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기본이 깨지는 거죠. 그럼 이게요 지금 그 위원장님 보시는 거는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전부 다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다가 이제 돈을 준다고 할 때 네. 대한민국엔 해외로 나갈 때 10,000달러 이상을 못 갖고 나갑니다. 네. 못 갖고 나가고 이게 대북 송금 그 돈은 어떻게 줬다고 하던가요 혹시? 아니 근데 지금 700 법원에서 인정하는 네. 거는 그 중에 700만 달러, 70만 달러를 제외하고 네. 아태위가 받았다는 걸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한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환치기 방식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왜 환치기 방식으로 해요? 송금을 그냥 하면 되지. 북한에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북 송금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송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줬다고 할 때 네. 합법적으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없는 상황이라며 화장품에 넣어 갖고 가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바꿨을까? 저는 그런 것도 의문인데 네. 10,000달러 이상 갖고 나가면 불법입니다. 네. 가서 북에다 그 돈을 주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합법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든 아니면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든 아무튼 돈이 갔다는 거는 그들은 합의서를 씁니다. 네. 500만 불을 주겠다고 네. 송명철에게 이게 히토류, 뭐 관광 여러 가지 사업으로 건으로 쓰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하려고 한 거겠죠. 예. 합법적으로 한 것이었고 그런 속에서 제가 돈이 얼마나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송명철과 필리핀에서 같이 회의를 했잖아요. 합법적이니까 필리핀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와 국정원과 다 같이 해서 그 필리핀에서 같이 회의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 송명철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주면 되지. 그걸 뭘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했는지 저는 그런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재명이 왜 그런 방식을 하지?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송명철이 있어요. 송명철하고 합의 본 거잖아요. 송명철한테 주면 되는 거지. 그 질문 제가 드린 질문의 요체는 지금 70만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넘어갔느냐, 그때 네. 리오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실은 진짜 뭐 본 사람만. 근데 제가 알고 여기서 있지. 질문은 송명철한테 주면 되지 왜 리오남한테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완전히 사실이 아니고 조작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800만 달러 중에 이제 70만 달러는 그러면은 탄핵이 되는데 네. 나머지는 또 들어간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방북 대가가 아니라는 걸 완전히 깨기가 좀 쉽지 않죠. 그게 왜 방북 대가라는 거죠? 아마 법원의 판단은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각종 공문들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뭐 스마트팜 사업 요청, 뭐 아태평화위 이후에 이재명 방북을 위한 공식 제안, 이런 제안서들의 국정원 지식이 자료에 있었으니까. 의하면 경기도와 이 쌍방울은 관계가 없다는 자료가 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도 또 확인해 나가는데요. 네. 그 자료에 관계가 없다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뭐냐면 쌍방울의
주가 부양이다. 네, 네. 나노스 주가 부양이다. 예. 그래서 북으로부터 히토리를 가져오고 뭐를 가져오고 이것으로 주식값이 확 뛴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북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이 달게 되는 거죠. 김성태가.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방용철이 2019년 7월 1일자 방용철 컴퓨터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가장 최우선 목표는 회장님의 방북. 예. 회장이 가서 방북을 해가지고 주식값을 올리려는 게 그들의 목표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 자료와 모든 곳에 들어있는 거죠. 네. 요거를 일단 구조적으로 거의 다 밝혀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관계가 있는 게 1도 없다.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돌아보면 이재명은 경기도 도지사인데 네. 방북을 하고 와서 뭔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네. 그 기금은 또 바로 쓸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 의원님께서는 방용철 부회장 네. 그 추궁하실 때 네. 혹시 약간 당황하셨어요? 그렇진 않아요? 방용철 부회장은 네. 이 검찰 수사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일관되게 유일한 얘기했죠. 사람입니다. 예. 원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네. 원래 수사 단계에서는 거기에서 네. 그냥 그 회의장에서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리오남을 왜 특정했는지는 이해를 못했죠. 회의장에서 줬다 그랬는데 변호인단들이 이 사진 봐. 여기 리오남이 어디 있어? 이 자료에 리오남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김성태가 있는 방에 예, 안내했다. 몰래 왔어 예. 라고 말을 바꾸면서 안내했다라고 말을 바꾸지만 예. 그럼 돈을 준 건 봤어? 아니 난 보진 못했어. 그냥 방까지 데려다 줬어. 예. 이게 왜 바뀌냐면 필리핀에 리오남이 있었고 리오남에게 돈을 줬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필리핀 현장엔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 다 있거든요. 네. 여기 가보니까 리오남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이거 방용철이- 그러면 제가 예. 이야기하는 건 그게 이제 그날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오남 얘기가 중요하네. 근데 리오남은 그날 없었대잖아. 라고 이게 이슈가 나오고 방용철은 위증을 한 게 되고 네. 그럼 요거는 사실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탄핵 가능성 있다고 쳐요. 이렇게 가는 거죠. 방용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뭘 위한 거예요? 왜 자기는 만나지도 않는 리오남 만났다고 그러고 뭐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사건은 변호사 대납본에서 시작했다가 네.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옆에 있는 변호사 컴퓨터를 보니까 그쪽에 어떻든 뭐 쌍방울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주가 부양이다. 그게 주가 조작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자료를 검찰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100억대 주가 조작이 있는데 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큰 것들이 있고 이 자체가 자기네를 위한 북의 송금이다. 북의 돈 대납이다. 이러면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도박빚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커지면 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 그래서 김성태, 더큰걸 방용철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더 주가 큰 걸 조작과 네. 쌍방울 그 관련 그렇습니다. 도박 관련한 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더 숨기고, 큰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무죄 무혐의들로 풀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세미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네.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그 세미나가 잘 된 날은 연어도 먹고 회덮밥도 먹고 네, 네, 네. 그리고 네. 석수병에 소주를 넣어 갖고 와서 소주도 한잔 하고 생수병 같은 거에다가. 예, 그 네. 소주 얘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 김성태 접견 기록에 보면 네. 오늘 결전의 날이야. 소주 한잔 해야겠어. 석수병에 넣어 갖고 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성태가 바뀌면 방용철도 바뀝니다. 네. 그들은 이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은 이재명을 잡아놓고 싶었고 이들은 훨씬 더 큰 잘못을 숨기고 싶었고. 요 그게 두 이제 개- 딜이 이루어졌다라고 딜이-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지금 큰 틀에서는 아무튼 리오남의 증거를 깼다고 보시는 거고 지금 김태균 회의록이라는 게 네. 등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김태균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법원에서 유죄 판단할 때 근거로 쓰인 것인데 유일한 물증이 그거 하나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이 이제 이 김태균이란 사람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난 경기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회의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회의록이 뭐 원본 파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 여기저기서 프린트해 놓은 것만 제출을 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에선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의 회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회의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홍콩 마카오에서 예를 들면 요 여기는 모양하고 하얏트 리젠시라고 이건 써 있네요. 예. 요 모양하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글씨체도 똑같아요. 네. 예, 글씨체가 똑같고 여기 다 나온 자료인데 글씨체와 모양이 똑같아요. 네. 날짜와 장소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작성한 날짜와 장소가 달라요. 네, 2019년 1월, 네. 2월 서로 다르네요. 네, 날짜와 장소가 다른데요. 네. 글씨체와 모양이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이 하나는 시애틀에서 공용 컴퓨터에서 네. 이런 게 있으려면 그 당시에 쓴 파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일로 보통은 어디에서 하겠어요? 그 노트북에서 네. 하겠죠. 그 파일이 그때 파일이 있었는데 그때 파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만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썼다는 그 문서가 있는 곳에 우리 노정면 의원이 다녀온 거예요. 네네. 갔더니 그 공용 컴퓨터라고 하는 곳에는 한글 파일이 없었다. 없답니다. 이렇게 작성하기 어려웠다. 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그런데 중요한 유죄 증거가 됐다는 거죠. 유죄 재판할 증거라고 때는. 물증이라고 나온 건 이거 이거 하나. 하나다. 아까 말한 관계자가 것처럼 관여하는 광용철의 진술, 김성태의 진술, 그리고 300만 달러, 뭐 800만, 500만 달러가 같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진술들만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유일한 물증인데 이 물증 자체가 조작된 거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럼 거죠. 이 당시에 이들의 변호인들도 다 그렇게 해서 형 작게 받읍시다 이렇게 다 협의가 다 된 거예요.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재판 김성태나 과정에서는 일이 안 그쪽 나왔던 거예요. 김성태나 그쪽 네, 그쪽 변호사들이요. 변호사들. 그거는 그들이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100번을 넘게 합니다. 제가 수원 그 출정 기록이라고 그래요. 네.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로 불려나가는 거. 네. 고 5월에서 7월 정도, 3월에서 7월 정도까지만 모았는데 이화영은 111번. 그리고 김성태는 136번인가. 네, 거의 매일 광고네요. 거의 매일 가고 한밤중까지 저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구치소에서 같이 나갑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같은 방에 놓으면 위법한 수사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그거 안 돼요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들은 교도소에서 온 밥을 구치감에서 먹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거기서 검사실에서 먹으면서 먹었다. 네. 이런 자체가 전부 다 직권남용의 직무유기의 허위 공문서 작성의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나와요? 뭐예요? 하이라이트. 박상용의 육성 녹음이잖아요. 아, 서민석 검사 아니, 네, 변호사와의 박상용의 육성 녹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왔으면 네. 이재명을 주범으로 해야 돼요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풀어줄게요. 보석도 얘기하고 약속도 하고. 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박상용의 위에 검사 김영남이 있어요. 네. 그날 나왔어요. 김영남도 서민석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네. 변호사와 검사가 통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화 내용에 그리고 김영남이 서민석에게 전화를 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전화했냐? 이렇게 물으니 이화영이 변호사가 없어서 변호사 좀 해달라고. 그걸 왜 김영남이 이야기합니까? 수사받을 때 옆에 입회해달라고. 중요한 건 서민석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라 입회가 목적이 아니라 네. 재판 재판 입회지. 목적이었다.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네. 이런 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네. 싹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요거는 앞으로 네. 뭐 특검으로 가요? 아직 그건 뭐 결정하지 않으실 뭐 거겠습니다. 저는 결정하진 않았지만 상황이 이 어, 정도 심각하다면 그렇습니다. 네. 당에서는 특검 가야 한다 이렇게 특검 이야기한 쪽으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예